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AWS의 그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 중에 그 노코드, 로코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사이트 빌더 관련된 부분도 있고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의 앱 개발과 관련된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존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 온 AW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AWS의 로코드 솔루션인 아마존 허니코드에 대해서 말씀과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AWS에서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 세션에서도 소개를 주셨던 그 소위 어깨 리더라고 하는 뭐 앱디안, 아웃시스템드, 맨딕스 솔루션들이 AWS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AWS 파트너의 솔루션을 통해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파트너를 쓰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대부분 AWS에 돌아가는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itHub에서 그 로우코드 프레임워크나 로우코드로 이제 토픽을 찾아보면 오픈소스 로우코드 솔루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AWS 사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이 로코드 관련된 아마존 허니코드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존의 허니코드 위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허니코드는 2020년 6월에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베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없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티즌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스프레드시트에 익숙하신 분들이 그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서 UI로 확장돼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잘 정의를 하면은 이제 UI가 잘 나온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UI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지면 iOS,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고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데이터 모델을 만들면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거기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자피어나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앱플로우를 통해서 슬랙이나 세일즈포스 등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 CI/CD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로코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쉐어 버튼 누르면 이제 바로 변경 사항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는 주로 기존에 이제 엑셀과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이제 슬랙 같은 채팅 통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관리했던 것을 자동화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시국에서 이제 건강 상태를 보고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휴가 프로세스나 이제 이런 거를 신청하고 결제하고 승인해 주는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자동화하기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자동화하기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허니코드를 이용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목표는 저희 이제 이 소개 세션을 듣고 돌아가셔서 이제 AWS 허니코드 검색해서 이제 요거 들으시면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컨셉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컨셉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들면 앱 만드는 게 거의 반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잘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액션 같은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가 추가되면, 행이 추가되면 이메일을 날린다든지 이런 액션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피어나 그 다음에 아마존 앱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S3에 뭔가 데이터가 떨궈졌을 때 혹은 슬랙으로 뭔가 남겨졌을 때 테이블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테이블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각각 테이블로 그 리스트 뷰, 그 다음에 디테일 뷰, 그 다음에 입력하는 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앱 빌더를 통해서 이제 UI 빌더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UI가 만들어지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외부에 웹훅 API를 호출한다든지 혹은 이제 테이블에 무슨 워크플로우 같은 상태를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오토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앱들과 그 다음에 테이블 이를 관리해주는 것을 이제 워크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에는 테이블이 있고 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는 앱이 있을 수도 있고 관리자가 사용하는 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 구조에 여러 개 앱이 나오는 구조이고 이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워크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팀인데요. 아마존 허니코드는 우선 이제 그 어노니머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팀 멤버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멤버들을 초대를 한다든지 가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팀 멤버 단위로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관련해서는요. 그 허니코드 관련해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API를 통해서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한다든지 테이블의 리스트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앱플로우와 통합을 통해서 앱플로우가 SaaS 혹은 AWS 서비스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AWS S3에 CSV가 떨궈졌을 때 그걸 허니코드로 보낸다든지 이런 걸 이제 앱플로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피어와도 통합이 돼서 자피어는 이제 허니코드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피어를 통해서 구글 폼에서 뭔가 폼 입력했을 때 허니코드의 테이블에 이제 행이 추가되고 이제 알람이 떠서 이제 뭘 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허니코드에서 뭔가 했을 때 자피어로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다른 플로우로 연결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웹훅,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 눌렀을 때 이제 특정 이제 API로 웹훅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니코드는 20명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20명에 2,500 그 워크북당 2,500 로우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구글에 아마존 허니코드 입력하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바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장점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사용자가 필요하다, 이제 20명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유료 플랜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제 플러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불의 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코드 플랫폼은 이제 개발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사항 관리나 무슨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들지 이런 이제 리콰이어먼트는 여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만들지 정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뭘 만들 게 정의가 되었으면 그걸 이제 데이터 구조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구조로 표현하는 게 두 번째고요. 테이블 구조가 정의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테이블 정의가 거의 한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의가 되면 이제 앱 빌더를 통해서 이제 UI를 구성하고 이제 앱을 퍼블리시하고 그다음에 팀에 공유하는 이제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이브 데모를 하려고 어저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라이브 데모는 이제 오늘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은 여기 그 화면 캡처해서 정리하는 건 여기 사이트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화면별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돌아가시면 로코드 배워왔으니 부서에서 뭔가 로코드 배워왔어요 라는 그 가정을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 교육을 하실 때 참석자 모집을 로코드 허니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전파 교육을 할 때 로코드 세미나라는 이제 앱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앱에는 이제 그 로코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사용자 정보가 등록이 되는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등록하신 경우에는 이미 등록해 주셨습니다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기등록자 리스트를 표시할 거고요. 이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할 거는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자 정보가 데이터 모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석자의 이름, 그 다음에 언제 등록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참석자가 세미나에 바라는 점 같은 거를 이제 수집고자 하였거든요. 그래서 참석자의 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데모를 위해서 직군, 그래서 마케팅이냐 인사냐 이런 거 직군 입력하도록 폼을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군은 이제 드롭박스 메뉴로 그냥 그러니까 커멘트는 이제 자유 기입하는 거고,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롭박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군 테이블, 롤 테이블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롤 테이블은 이제 자료 구조가 롤 네임이 있고요. 이제 거기 밸류는 마케팅, 인사,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 정했으면 이제 허니코드, 앞서 이제 캡처에 가면 이제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면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허니코드 이제 데모인데요. 이제 허니코드를 가셔서 구글에서 아마존 허니코드 입력하고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앱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앱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중에 스타터 앱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애드 테이블을 하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테이블을 추가하고, 거기에 이제 네임에 이제 앱 유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레지스터에서는 데이트 타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 바라는 점은 이제 텍스트 필드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롤은 링크 테이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 테이블에 그 롤 테이블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롤 테이블에는 마케팅, 인사, 영업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테이블을 구성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 단계가 거의 이제 한 5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추가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이 테이블에서 또 할 수 있는 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알람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 마크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누르면 그 로우가 추가됐을 때, 로우가 모디파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간단히 만든 요구사항이 그 행사에 등록되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알려줄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정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 알러트 창을 누르고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누군가 등록을 했을 때, 로우가 추가됐을 때 그 사람한테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I 구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추가됐으면 저기 인서트에 이제 스크린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을 선택하면은 이 UI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트 뷰가 추가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필드를 추가해서 거기 이제 로코드 세미나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폰트를 작게 해서 추가해주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중 하나가 이미 등록된 사람한테는 이미 등록됐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제가 요구사항으로 적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런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는 누구님께서는 이미 등록하셨습니다를 기존에 등록했으면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필드에 대한 옵션에서 hide when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hide when 해서 find row를 해서 row의 레지스터의 네임이 지금 등록한 사람이 이제 환경 변수에 sys 유저로 이제 표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ys 유저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hide하라 라는 걸 이제 조건을 추가하면은, 이런 건 이제 엑셀과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하면은 기등록된 사람들한테는 이미 등록하셨습니다를 표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은 여기서 이제 그 로코드 세미나 테이블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입력 폼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 폼에는 기존 네임에는 이제 그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면은 이제 접속한 사람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할 수 있고, 레지스터도 지금 날짜로 자동으로 채워지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UI를 구성하면은 이제 다음 할 거는 이제 완료 시 메일 발송인데요. 아까 그 테이블에서 저 이제 종 알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when record is added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일 제목은 강의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같은 거 이제 등록을 해서 누구누구님 강의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메일 내용을 구성해서 이제 설정을 하면은 나중에 레코드가 추가됐을 때 이런 식으로 메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세미나 등록 앱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 공유했을 때는 팀 멤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팀 멤버에 이제 팀원분들을 이제 이메일을 쭉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앱 공유 범위를 anyone, 그 다음에 only team members, 그 다음에 no one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nyone 하면은 이제 팀 members, anyone 하면은 이 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요.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링크를 공유하면은 그 anyone이 이제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앱을 만든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가 접속하려고 합니다. 허용해 줄까요? 이게 뜨는 게 이제 anyone 공유고요. 그다음에 팀 멤버 공유는 팀 멤버만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링크를 공유하면은 이제 링크를 공유한 사람들이 아까 그 앱을 화면을 앱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앱의 리스트에서 세미나 등록하기 앱을 클릭하면은 이제 세미나 등록, 이제 등록된 사람들 리스트랑 이제 폼을 통해서 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화면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앱을 등록하면은 안드로이드에도 이제 앱 리스트가 쭉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코드 컨퍼런스 앱을 만드셨으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건강신고 뭐 이렇게 앱을 추가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앱이 쭉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메일을 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앱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무엇을 하실 때는 이 앱을 통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앱을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만든 UI가 이제 안드로이드, iOS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네, 앱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허니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승비명까지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바로 아마존 허니코드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클릭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